이번에는 그 유명한 로우키 가디건을 떠보려고 합니다. 긴 팔로 떠볼 거고요. 로바울 튜브 모카색을 사봤습니다. 요즘 브라운에 꽂혀 있거든요. 목부터 내려오는 탑다운이라 코잡기를 적게 해도 됩니다. 몇 단 뜨다가 경사뜨기로 들어가는데 섀도우 랩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더라고요. 근데 뜨고 나니까 왜 섀도우 랩인지 알겠어요. 되게 티가 안 납니다. 목 부분을 뜨고 나면 이렇게 대보는 게 국룰입니다. 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. 이 도안이 특이한 게 목 부분을 다 뜨고 옆쪽에서 코를 줍더라고요. 이게 아마 어깨 부분을 줍고 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로우키만의 특이한 어깨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탑다운인데 탑다운 같지 않은 어깨선이요. 이렇게 가지런히 주워서 쓱 뜹니다. 이 실 자체가 좀 편물이 가지런하게 나오는 편이라 뜨고 나면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. 순식간에 가장 재밌는 부분인 뒷판 무늬 나오는 부분까지, 그러니까 뒷판 선 나오는 부분까지 완료했습니다. 케이블에 자아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네요.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계속해서 어깨 부분 늘림을 해주면 됩니다. 사실 지금 제가 뜨는 이 타이밍이 로우키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인 것 같거든요. 뜨개인의 굴레가 있지 않겠습니까? 무늬를 뜨고 나면 메리아스가 그립고, 메리아스 뜨고 나면 또 무늬가 그립고, 저는 이때 메리아스가 그리운 때였어요. 곧 후회하긴 했지만요. 여기서는 늘림을 M1L과 M1R을 쓰는데 사실 저는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. 매번 방법, 그러니까 앞에서 건지은지 뒤에서 건지은지 이런 걸 찾아보다가 마커처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 봤습니다. 늘려야 하는 부분에 얘를 걸고 하니까 확실히 편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 약간 제가 틀릴까 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하고 늘림하고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. 잘 늘렸는지. 근데 이걸 걸어 놓으니까 그냥 확인을 좀, 그러니까 이걸 보기만 하면 돼서 제가 뜬 상태에 좀 덜 불안하게 되긴 하더라고요. 다만 제가 간과했던 건 한 옷을 뜰 때 늘림은 적어도 3번? 그러니까 앞판, 뒷판, 또 앞판 이렇게 3번이 있는데 이걸 이 키링 겸 마커는 한 세트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추가로 혼자 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. 무한 메리아스의 장점은 어디서든 아무 생각 없이 뜰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막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뜨기 시작했어요. 이때는 카페의 벽에 기대서 막 떴습니다. 그리고 이쯤에서 케이블을 교체했어요. 자아 있는 케이블 정말 너무 힘들고요. 케이블 하나 바꿨다고 스트레스가 훅 줄어드는 느낌도 나긴 합니다. 이때 혼자 어디 쇼핑을 다녀왔나? 그래가지고 지친 채로 막 뜨고 있는 상태예요. 이 실이 저는 울 튜브라고 해서 울이 100% 실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뭐 울이 100%면 가격이 좀 더 있었어야겠죠? 찾아보니까 나일론과 좀 혼방이 되어 있는 실이더라고요. 그래서 뜨다 보면 가까이서 보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도 울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옷이 나일론이 혼방이라 좀 튼튼할 것 같기도 하고 튼튼함도 튼튼함인데 가벼워요. 편물의 크기에 비해 가볍고 따뜻해서 이런 기본 가디건 뜨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
요크 늘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. 이걸 요크 늘림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튼 어깨와 앞판과 팔과 그 늘림의 대장정을 완료한 상태인 거죠.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합니다. 반 정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. 늘림이 끝났으니 이 키링들도 보내드립니다. 사실 늘림단 지나면 팔 부분은 떼어두고 몸통만 뜨니까 갑작스럽게 좀 더 수월해지는 느낌이 나요. 이쯤에서는 사실 메리아스 너무 지겨워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. 진짜 이거 너무 무한의 굴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진짜 무한 메리아스는 가디건이 아니고 스웨터를 뜨는 거잖아요. 가디건은 겉뜨기 하고 또 안 뜨기도 해줘야 되니까 완전 넋을 놓고 뜬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무한 메리아스의 장점은 역시 스웨터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때 기본 가디건이 필요했었어요. 그냥 정말 입을 기본 가디건? 근데 뜨개인들 특 아시죠? 이제 밖에서 니트를 잘 못 사요. 니트 가격 보고 나면 뭐 이거면 그냥 내가 떠서 입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시중 뭐 적당한 가격에 가디건 스웨터는 보면 막 질도 안 좋아 보여요. 섬유 혼방도 제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뜨기를 선택하게 되고 약간의 지겨움과 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뜹니다. 이때가 아마 흑백요리사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이번 뜨개 메이트는 흑백요리사 2입니다. 1을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. 그래서 2 초반에는 1보다는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했는데 팀전 들어가면서부터 완전 재밌어가지고 막 공개된 날 바로 계속 보고 있어요. 덕분에 저의 무한 메리아스가 덜 지겨워졌습니다. 적당히 뜨면 한 번씩 입어보게 됩니다. 꽤 많이 떴죠? 이쯤 뜨면 이제 여기서 그만둘까 아니면 조금 더 떠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만두면 크롭일지 아닐지에 대한 가늠을 한다고나 할까요? 물론 저의 대부분의 뜨개 작품은 크롭에 가깝습니다. 그만두기 때문이죠. 이번에는 좀 더 참아보기로 합니다. 마음먹고 엑스라지로 뜨고 있기도 하고 콘사로 뜨면 편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참고 길게 떠보기로 합니다. 콘사 오랜만에 쓰는데 그래서 저 바구니에다가 압축봉 설치하는 그런 팁을 한번 써먹어 봤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. 막 혼자 잘 돌아가요. 그래서 뜨 선배님들의 팁은 정말 유용하구나. 적극적으로 찾아서 쓰는 게 답이다. 이런 생각을 이때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뜰 만큼 뜬 것 같습니다. 이 줄자를 도대체 몇 번을 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정말로 이제 도안이 제시한 길이까지 왔습니다. 정말 저는 늘 작은 사이즈로 떠와가지고 이 큰 사이즈 뜨는 게 약간 적응이 안 됐어요. 혼자 짜이티 먹으러 와서 고무단도 좀 떠봅니다. 큰 사이즈니까 고무단도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. 그래도 여기까지 온 제가 너무 장한 상태입니다. 고무단 후딱 뜨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짜잔, 가지런하게 잘 됐죠? 마음에 듭니다. 하지만 이젠 팔 두 짝을 떠줘야 합니다. 팔도 사실 어려울 게 없고 그냥 일정한 단수에 맞춰가지고 줄여가면서 떠주면 됩니다. 늘림은 늘 헷갈리는데 줄임은 뭐 그렇게 헷갈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늘 이야기 도안이 늘 그렇듯이 엄청 친절해가지고
굳이 뭐 헷갈리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, 있더라도 따로 뭐 동영상이나 설명을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정말 맘 편하게 막힘 없이 푸는 것도 거의 없이 떴던 것 같아요. 기본템에 이만한 핏이 나오는 가디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패키지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. 이 3박자 때문에 바늘 이야기를 계속 찾게 되는 거기도 하겠죠? 팔을 이렇게 잘 떴습니다. 꽤 괜찮죠? 보들보들합니다. 이게 편물이 또 가까이서 보면 기모감도 좀 있어요. 지하철에서도 떠줍니다. 이때 또 먼 길을 갈 때였어요. 노래 들으면서 영원히 겉뜨기를 해줍니다. 사실 몸통보다 팔이 더 수월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원통뜨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겉뜨기만 또 생각 없이 하면 되고, 하다 보면 코가 줄어들잖아요. 줄어드는 코만큼 훨씬 수월해집니다. 근데 또 그렇게 지겨워했는데 막상 두 번째 팔 뜨고 있으니까 약간 또 아쉬워지긴 하는 거예요. 다음 거 뭐 뜰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사실 뜨고 싶은 게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뭐라기보다는 다음번에는 아란을 떠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때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뜨개인의 굴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겠죠? 이렇게 메리아스를 지겹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꼬아줘야 됩니다. 무늬를 만들면서 실을 막 꼬아줘야 돼요. 여기저기서 틈틈이 뜨고 나면 팔 두 짝이 완성이 됩니다. 하지만 아직 두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버튼 밴드와 목 둘레입니다. 근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. 이거 버튼 밴드가 더블 리팅이더라고요. 저는 정말 더블 리팅을 싫어합니다.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인데 더블 리팅은 제 마음처럼 빨리 되지를 않아요. 뭔가 한 줄 뜨는데 두 번 뜨개를 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하지만 이건 코수가 적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. 목 부분도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. 바늘 2개로 코를 주어서 더블 리팅을 하는 방식이더라고요. 이건 또 처음 해봐가지고 더블 리팅이지만 흥미롭기는 했어요. 더블 리팅 해주고 그 위에 다시 고무뜨기를 합니다.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 거예요. 이렇게 해도 목 모양이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. 사실 더블 리팅 싫다곤 하지만 완성해 놓으면 왜 도안들이 많이들 더블 리팅을 쓰는지 알 것 같아요. 이 통통하고 단추구멍도 세로로 나 있고 완성도 있는 느낌이 드는 건 확실히 더블 리팅을 썼을 때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고무단 뜬다고 완성도가 없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고무단까지 하고 나면 목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. 역시 손이 2번 가야 더 완성도 있는 옷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목 부분을 보면서 했어요. 그냥 고무뜨기 하는 것보다 좀 더 기성품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. 단추도 달아줬어요. 패키지에 함께 있어서 단추 뭐 달지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고민도 없이 뜰 수 있다는 점에서 패키지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단추까지 이렇게 달아주고 나면 짜잔 완성입니다. 약간 구김이 가 있는 건 제가 빨고 완성샷을 좀 늦게 찍었기 때문인데요. 목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꽤 가지런하죠? 버튼 밴드도 이렇게 나왔고요. 특히 어깨 부분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이게 탑다운해서 나오지?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팔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고요.
로우키의 특징인 이 뒷판 가로줄도 가지런하게 예쁩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가늘고 섬세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입고 찍어봤습니다.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겨울에 야외에서 완성샷 찍기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엑스라지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넉넉한 느낌? 그렇다고 완전 큰 느낌은 아니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원하던 사이즈감입니다. 가까이서 보면 또 이렇고요. 조금 빈티지한 느낌? 이 실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팔 길이도 적절하고 어깨나 등 쪽도 품이 나쁘지 않습니다. 얇고 따뜻해서 여기저기 받쳐 입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본 편물 느낌은 이렇고요. 억지로 풀업을 해보는 영상과 함께 저는 이번 뜨개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